있습니다.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천 면역은 피부, 점막 같은 물리적 장벽,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역 조직, 면역 세포, 면역 물질을 포함하는 것이죠. 어, 말 그대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제 공여받는 것이죠. 어머니로부터 한꺼번에 면역 정보를 다 공여받는 그런 부분들을 선천 면역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3일만 나오는 엄마의 초유에서 엄마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질병을 이겨낸 정보가 한 곳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억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되어 있는 것을 3일 만에 아이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적혈구, 백혈구, 그다음 모든 것들이 이제 백혈구 안에 그 정보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것들을 어, 엄마의 희생이죠. 엄마의 뭐 글쎄요, 이제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지면서 조물주에게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한계가 아니죠. 그거는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공유를 받는데요. 후천 면역은 생후 몸에 침입한 항원에 대해서 이제 항체를 생성하고 항원의 정보를 기억하여 재침입 시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건데요. 항원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항체를 만드는 거, 서로가 유기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원과 항체라고 하는 부분은 적과 방패죠. 그래서 이제 방패로 막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적을 물리치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굉장히 좀, 전쟁을 연상케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몸은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적군을 대응할 때에, 어, 병사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예화되어 있어야 된다. 아주 똘똘하게 깨어서 균형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똘똘한 병사들 그리고 정예화된 병사들 그 1대 100이라는 말 하죠. 우리가 진짜 용감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은 100명이 다가와도 겁이 없이 지혜롭게 그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갖는데요. 그것이 무장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그만큼 건강하고 또 똘똘하고 그 어떠한 적이 들어와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굉장히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이제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천 면역의 정의와 후천 면역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천 면역의 구성 요소도 말씀을 나누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천 면역의 구성 요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후천 면역은 B세포, T세포의 작용을 포함하고, 이들은 병원체의 특이적인 항체를 생산하지요. 여러 가지 백혈관에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병사들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특히 이제 NK셀이라고 하는 그 셀은, 세포는 우리 몸에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암세포가 생성되고 있는데 그 암세포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것처럼 셀마다 그 세포마다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어,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을 가지고 가겠지요. 자, 그렇다라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그겁니다. 선천 면역은 즉각적인 반응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병원체나 감염에 대해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는 생물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방어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 외부로부터 병원체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는 그 태중에서 모든 방어막을 쳐주고 또 엄마의 그런 보호 아래서 양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외부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이제 외부의 공기와 접촉하면서 피부라고 하는 부분, 또 점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병연체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시간 속에 이제 투쟁을 아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환경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태어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어, 능력도 없지만 힘도 없지요. 하지만 이제 그것을 창조주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시스템으로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인체는 너무나 신비할 정도로 너무나 신기하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잠깐 이제 제가 트랜스 팩터가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볼 텐데요. 트랜스 팩터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어, 우리 몸은요, 원래 외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반응하고 인지하는 시간이 보통 5시간, 아니, 5일 정도 걸립니다.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데요. 일단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3일에서 5일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는 3일 동안 그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그 인지하고 나서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통증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을 2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엄청난 것이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류가 바이러스나 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은 조물주가 이틀 또는 3일 만에 출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죠. 우리 몸은 원래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능이 떨어지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 또 먹거리들에서 우리의 기능이 저하된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랜스 팩터가 들어가면서 그 트랜스 팩터가 우리의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잠깐만요. 제가 공유를 하면서 소리를 아마 안 한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 동영상은 어,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외부에서 임상을 통해서 증명된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의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영상으로 재조명해 본 건데요. 이 우리의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부분들 또 세균들에 관한 부분들을 트랜스펙터를 먹었을 때 어떤 기전으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의 과학은 우리의 예술입니다. 폴라이프 트랜스포 팩터는 2시간 이내에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폴라이프 트랜스 팩터라고 이제 여기서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2시간 이내에 우리 몸에서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 그 다음에 기타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예를 들면 감기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에 3일을 앓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서 이틀 더 굉장히 심하게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틀 정도가 또 조금은 이제 완화되는 증상으로 가죠. 그런데 그래서 일주일을 앓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든 안 먹든 일주일을 앓는 것이 감기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우리의 이제 몸의 기전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트랜스 팩터가 들어가서 2시간 만에 우리 몸을 케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감기가 온지 안 온지를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몸살 감기라고 하는 부분이 1년에 몇 번씩 앓는 분들도 있고 거의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그 기전이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이 얼마나 건강하고 똘똘하게 지금 현재 내 외부의 자기 비자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기를 일상적으로 겪는 어떤 그냥 행사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고 또 감기의 원인을 알면 우리가 왜 감기에 자주 걸리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알면 내 지금 건강 포인트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고요. 인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트랜스퍼 팩터는 비타민도 미네랄도 허브도 아닙니다. 그들은 분자입니다. 그들은 면역 기억과 지식을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전달합니다. 면역 시스템이 잠재적인 위협을 인식하고 반응하며 기억하도록 교육합니다. 폴라이프 트랜스퍼 팩터는 신체 활력 정보와 교육을 당신의 면역 시스템에 제공합니다. 트랜스퍼 팩터가 신체의 어떤 경로를 통과하면서 면역의 IQ를 높여주는지 따라가 볼까요? 트랜스퍼터 캡슐은 식도를 통과해서 위장으로 내려갑니다. 위장에서 캡슐은 녹고 각각의 트랜스펙터 분자들은 분산됩니다. 트랜스펙터 분자들은 장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면역기관인 파이어판을 만나게 됩니다. 파이어판은 면역세포들이 농축적으로 모여있는 센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폴라이프 트랜스퍼 팩터가 당신의 면역 시스템을 교육시키기 시작합니다. NK세포, T세포, B세포, 대식세포 및 그 밖에 다른 많은 종류의 면역세포들을 지원합니다. 트랜스펙터가 아직 교육되지 않은 면역세포를 만나면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건강 위험 요소에 대하여 더욱 잘 인식하고 반응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트랜스펙터는 원래 우리 몸에 있는 세포 기능을 하는 우리 몸에 있는 유익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면역 세포의 기전들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것들을 저하됩니다. 그 저하됨으로 인해서 질병에 노출되고 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포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제 쇠약해지고 또 나약해지면서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라면 우리는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시스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현대 사회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금 먹거리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번에도 어떤 이제 선생님께서 먹거리에 대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이 식품들,
과일이나 시금치나 또는 채소들이나 똑같습니다.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시금치를 한 단을 먹었다라면 지금은 30단을 먹어야지만 그 영양소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채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유튜브에서 영양소의 비교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그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실험한 부분들이고요. 또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굉장히 이 비타민과 미네랄, 종합 영양소가 너무나 많이 부족한 식물들, 또 식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 영양소를 먹고 삽니다. 영양소를 먹고 사는데 그 영양소가 우리에게 너무 부족한 영양소를 매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첨가물, 색소,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런 이제 피해갈 수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몸들이 하나같이 다 현대인들의 고통이죠. 요즘 제가 그 어떤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요. 어, 요즘 가장 심각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생활비 이런 부분들 또 공산품 구입하는 데 있어서의 수입은 35%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병원으로 나가는 부분이 병원에 공유하고 기여하는 부분이 40%가 늘었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이다는 것이죠. 또 경기가 안 좋을수록 우리는 어떤 것에 시달리죠?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병원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또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데이터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 교육받은 면역세포는 그 표면에 더 많은 트랜스펙터를 만들어냅니다. 교육을 받은 면역세포는 교육을 받지 않은 면역세포와 접촉하여 면역 시스템의 지식을 전달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그러한 교육은 면역세포들 간에 이루어지면서 전파되어 면역세포들의 집결지인 림프절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교육된 면역세포들은 자신들의 면역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곧 림프절 내의 모든 면역세포들이 트랜스펙터를 가지게 되어 몸 안의 다른 면역세포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면역 지식은 몸 전체로 전파되어 전체적인 면역 시스템이 트랜스펙터에 의해서 강화되게 됩니다. 더 똑똑하고 더 깨어있는 면역 시스템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포라이프 트랜스펙터 제품들을 섭취하셔서 면역 시스템의 IQ를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이제 공감을 하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젊어서는 혈기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 혈기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에너지도 방전이 돼버리는 그런 이제 건강 상태에 놓이게 되는 때가 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자가 면역 질환은 우리 에너지가 방전되어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학은 거기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는데 약이 점점 늘어나고 약이 늘어나면서 합병증과 함께 옵니다. 당뇨를 앓는다고요? 당뇨를 앓는데 왜 평생 약을 먹습니까? 약이라고 하는 기능은 어, 질병에 대한 부분에서 대응하고 그 질병을 완화시켜서 완치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결과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알 먹던 약이 두 알로 늘어나고 두 알 먹던 약이 세 알로 늘어나고 늘어나면서 합병증에 시달립니다. 눈이
괴사가 되고요. 또 손끝 발끝이 괴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장은 다 망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투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이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처럼 혈압약을 먹는데 왜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까? 어, 아예 그렇게 의식들을 하시더만요. 혈압약을 드시는데 무슨 약 드세요? 그러면 혈압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드셨어요? 30년 전부터 먹는다고 합니다. 무슨 약을 30년을 먹습니까? 영양제도 아니고. 예, 굉장히 심각한 거지요. 왜 그러면 병원에 현대의학은 그걸 대응을 못 해줄까요?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부분, 또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시키고 눌러서 그것을 표현이 안 되게끔 해주는 것이죠.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지 치유 기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 몸을 스스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본인에게 있는 것이죠. 현대의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방법도 일러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대체의학, 자연의학은 답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병 전 단계, 또 건강한 단계로 우리 몸을 다시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처럼 건강한 대체의학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라는 네,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눠지는 이처럼 병원 분을 말씀을 드렸죠. 국가적인 방어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의사가 말을 합니다. 감염이 일단 되면 선천 면역 반응이 먼저 바로 움직입니다. 근데 적응 면역 반응은 한 5일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자, 적응 면역 반응, 후천 면역 반응이 며칠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네요. 5일이 걸린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에 대응하는데 5일 걸린답니다. 자, 그렇다면 5일 동안 감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5일 동안 끙끙 앓다가 이제 일주일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몸이 회복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항생제를 먹든지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약을 먹으면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 약이 작용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까지 같이 기능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기에 걸리는 주기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기능이 점점 저하된다는 것이죠.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똘똘하고 똑똑한 바이러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의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에게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점점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5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기를 앓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3일을 끙끙 앓았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그런데 트랜스펙터가 들어갔을 때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몇 시간? 2시간 만에 대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몸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에 약간 몸이 으스스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감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의식 못할 정도로 2시간 만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2시간 만에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출동해서 감기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잠깐 감기라고 하는 것을 느끼다가 지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알아야 될 것을 2시간 만에 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그것을 극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1년 내내 감기로 인해서 내가 들어눕는 일은 없다. 감기로 인해서 약을 먹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감염의 사건을 종결시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처럼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감염, 우리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침입한 적을 완전히 괴멸시켜서
없애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완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그 완결시키는 시점을 5일 후에 할 것인가, 아니면 2시간 만에 작용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그 건강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처럼 사건에 우리가 감염이라고 하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느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대응으로 그 시간을 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각자가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후천 면역은 좀 늦게 발동을 걸긴 하지만은 결국은 증식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후천 면역이 선택적으로 골라서 다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궁극적인 해결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분이 말씀하시는 부분, 지금 현재 표현했던 부분들은 이분이 알고 있는 현대의학에서 이분이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불구하고 저희들은 한 발 더 앞서서 대체의학이나 자연의학,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과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2시간 만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건강이라고 하는 그 영역 에 대해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더 유익한 정보들을 찾아서 활용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감염이 일단 되면 감염이 자, 백혈구라고 하는 부분, 백혈구의 주요 기능. 백혈구는 피부나 점막을 침투한 병원체에 대한 면역 반응을 시작하는 중요한 세포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조혈모 세포 분화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식세포의 역할도 말씀을 드렸고요. T세포와 B세포의 기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병원체의 다양성과 면역 반응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를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죽인다는 것이죠. 자기들 아군인데도 불구하고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를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서로 잡아먹어버리는, 서로 죽이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죠. 요즘 어떤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무시무시한 겁니까? 이게 이제 에이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 몸에 있는 세포를 내 몸의 세포가 잡아먹어버립니다. 인식을 못합니다. 적인지 악원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것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주변에서 겪어보지 못하는, 또 주변에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남의 일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누구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것이고,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 면역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또 이 청년이 지금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죽는 건가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또 그것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매일매일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 몸의 면역세포, T세포, T헬프 세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 오는 질병을 가장 먼저 초동적으로 대응해 주는 부분인데 그 세포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아군을, 전방에 있는 아군들을 우리 아군들이 나가서 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군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침입해 버리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그런 심각함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죠. 근데 그 건강이라고 하는 무너지는 부분이 순식간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이제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 오늘이 마지막 사는 날일 수 있겠다. 아니, 오늘 지금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봄이 마지막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아니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매번 한다는 것입니다. 아,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이 오늘 맞이하는 이 계절을 넘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는 거, 굉장히 슬프죠. 굉장히 저는 섬뜩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 그렇죠.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걷어가는, 주관자가 걷어가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과 또 그런 위기감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어마어마한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을 약을 한 보따리씩 우리가 먹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그것은 알고 실천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그것을 지켜갈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는 이유 1위가 자살인데 자살 시도율이 일반인에 비해서 41.6배예요. 자살 시도율이 일반인에 비해서 몇 배다? 41.6배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오늘을 잘 넘길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오늘 맞이하는 봄을, 올해 맞이하는 이 봄을 다 내년에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이 이번에 맞이하는 봄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라는 위기감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강박이 자살로 이어지는 것이죠. 41.6배. 어마어마한 수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누구는 처하고 싶어서 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면역 건강을 케어하는 거, 또 유지해 가는 거, 또 그것을 개념을 알고 우리가 지켜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병원체의 다양성과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 병원체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루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면역 반응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즉각적으로 대처해 주는가라는 거, 그 부분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건강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 이 병원 균을 물리치는 이 면역 체계, 면역계라고 하는 부분은 신비합니다. 각자의 기능이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오늘 제가 맡은 이 시간을 제가 충실하지 않고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다라면 아마 우리 조 대표님 굉장히 당황하시겠죠?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60개 조가 넘는 세포들 중에서도 이 면역 세포가 20억 개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하나의 면역 세포들이 제 기능을 감당할 때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건강함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 건강함을 지켜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어, 백혈구는 총 혈액량의 1% 이하를 차지합니다. 혈액 내에서 유일하게 핵과 세포기관을 가진 완전한 세포가 이제 백혈구인데요. 그래서 백혈구의 여러 가지 면역 기능에 대해서 면역 세포들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호중구, 호상구 여러 가지, 그다음에 단핵구,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세포들이 모여 있는 단핵구도 보셨죠? 이처럼 골수에서 발달하고 또 성숙되지 않은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증식해서 발생하는 우리의 그 면역 기능의 저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셨습니다. 자, 백혈구 수가 이제 3천 이하로 떨어지면 가벼운 목감기나 설사에도 목숨을 잃게 되는 이제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데요. 모든 암의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백혈병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에서 기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건강함을 지킨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한번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질병에 걸려서 항암제라고 하는 부분을 쓰지요. 근데 혈액 세포를 생성하는 골수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 항암제가 백혈구의 수를 감소시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신체의 어느 부분에서나 감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죠. 그 진행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나이가 있다면 특히 더 그러겠죠. 대체적으로 항암요법,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하고 이제 1, 2주부터 이제 백혈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백혈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줄일 수 있는 이제 생활의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 손 씻기 또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좀 피해주고 그리고 이제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외부로부터 또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혈액은 혈관을 통해 온몸을 순환한다. 혈액 속 적혈구는 신체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고 백혈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워 감염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한다. 혈소판은 혈액 응고를 촉진시키고 출혈을 방지하는데 매일 일정량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조혈모 세포에서 만들어진다. 네, 이 기능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면역계의 반응 방식은 체액 면역의 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체액 면역은 항체를 생성하고 혈액이나 림프액을 통해 병원체를 무력화시키는 면역 반응이죠. 자, 이 과정에서 면역세포는 특정 항원을 인식해서 항체를 생성합니다. 그것이 이제 B세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체의 확산을 방지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더 이상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방어하는 시스템,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포 매개 면역의 정의입니다. 세포 매개 면역은 면역 세포들이 직접적으로 병원체를 제거하거나 감염된 세포를 죽여 질병의 확산을 막는 방식. 이게 이제 세포들 간에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분히 해낼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T세포와 같은 면역 세포들이 주로 이 과정에 참여하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T셀을 이제 죽이는 또 우리 몸의 세포가 바로 에이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런 무서운 병에도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체액 면역과 세포 매개 면역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 면역성 체응에 대해서 보면 B림프구의 항체 생성을 하는 것인데요. 면역 글로빈으로 체액에 존재하고 단백질, 예방주사, 인공 면역이죠. 예방주사라는 게 백신을 우리가 한 가지씩 맞는 거. 이게 이제 체액성 면역이라고 볼 수 있고 세포성 면역은 T림프구의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간염세포를 제거하고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연살해 세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체 의존적 세포 매개, 세포 독성에 대응하는 것이죠. 특히 특이적 항원 면역 반응으로 선천 면역계가 특정 항체에 의해서 작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체액성 면역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처럼 우리가 체액성 면역을 얘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균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걸리게 되는데요. 루마티스 관절염, 제1형 당뇨,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 몸에는 이제 면역 과민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알러지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TH2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 몸은 면역의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균형이 깨졌을 때에 우리는 이것처럼 자가 면역 질환과 또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의 균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번 강조가 됩니다만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꼭 인지하시고 이겨내실 수 있도록 유지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면역계의 중요성은 면역계는 인체를 외부 병원체부터 뭐 하는 것이다?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체액 면역과 세포 매개 면역의 협력으로 인해서 감염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메커니즘을 우리는 이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는데요. 면역 부족 상태에서는 감염이 쉽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면역의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하는 오늘 이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역 계통이라고 하는 거,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몸에서 기전하는 모든 면역 시스템은 유기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건강하게 똘똘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외부 바이러스로부터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짤 스튜디오 한번 해볼까요? 김현수 선생님. 제 말이 들리나요? 예, 드립니다. 네, 자, 제가 공유 한번 해볼게요.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유튜브로 가볼게요, 유튜브. 유튜브에서 따라해보세요, 쌤. 보면서 따라하시고요. 짤 스튜디오는 뭐냐면, 이제 바로 돈이 되는 거예요. 음원을 갖다가 나의 쇼츠에 갖다 넣으면 바로 돈이 되는 거거든요. 네, 채널로 보기로 가서 새로운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채널로 가서 한번 넣어볼게요. 아, 이걸로 그냥 해볼까요? 새벽 성공대학에서 채널 만들기. 아, 새벽 성공대학에서 짤 스튜디오 넣어볼게요. 내 채널 보기. 그러면 여기 우리가 동영상 관리에서 내 채널, 내 채널을 가면 이게 우리 이게 우리의 그 링크거든요. 맨 위에 있는 게. 링크를 복사해 볼게요. 다시 복사하시고, 여기 메모장에 일단 넣어놓을게요. 메모장에 넣어놨으면 이게 새벽 성공대학 링크거든요. 그러면 짤 스튜디오로 갈게요. 짤 스튜디오는 구글로 가서 짤 스튜디오를 검색하세요. 이렇게 짤이 나오거든요. 짤 스튜디오. 짤 스튜디오는 음악 방송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나와요. 짤 스튜디오 런칭. 그러면 이거는 커넥트 스튜디오. 내 거 유튜브하고 해서 추가 수익을 발표하는 거. 정산을 기다리지 말고 월요일마다 받으세요. 스튜디오를 런칭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나와 있죠. 커넥트 스튜디오. 이렇게 빠른 전선.
이거 설명을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기 가볼까요? AI 스튜디오 파일 업로드, 유튜브 링크를 복사해가지고 하는 건데, 앞으로 가서, 그러면, 파일 스튜디오, 로그인이 돼 있나? 아, 토마토 돼 있네. 그러면 여기에서 채널 관리로 가요, 채널 관리. 저는 인증이 완료돼갖고 하나 돼 있잖아요. 다른 채널로 해야 돼. 이건 이미 돼 있으니까 다른 채널로 가볼게요. 로그 아웃을 하고 다른 채널로 들어가야 돼. 로그인으로 해서, 최근에 만든 걸로 해볼게요. 다음, 향기 나는 이야기에다가 한번 걸어볼게요. 향기 나는 이야기. 네, 채널 보기. 네, 향기 나는 이야기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다음에 짤 스튜디오로 가가지고, 향기 나는 이야기 복사 해놓고, 이거 이렇게 각자가 그다음에 여기서 로고 아웃을 해야 되는데,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로그 아웃하고, 다시 로그인 해볼게요. 짤 스튜디오로 이제 새로운 지메일 계정으로 로그인 했습니다. 지메일 번호가 틀리다 보니.